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지금 시간이 낮 12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영상 일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 7월 9일 목요일날 저녁에 한 8시쯤 돼가지고, 부산 시내가 지금 서구 대신동에 쭉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녁을 이제 서구 대신동에는 동대신동이 있고 서대신동이 있고, 우리 동서로 나눠야 되겠어요. 근데 서대신동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막국수를 하나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이제 뉴스를, SBS를 들었어요. 또 보니까 8시 조금 지났어요. 8시 조금 지났는데, 그때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행방이 좀 노연하다. 뭐 그런 좀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불길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좀 궁금하고 그랬는데, 날짜가 7월 10일로 넘어가면서 금요일날 새벽이 2시인가 3시쯤 돼서 잠을 이제 조금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체 죽은 상태로 한 12시 조금 지나서 발견했다고 뭐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7월 13일날 이제 장례를 치르시는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님하고 하니까 지금 이분이 1956년생이거든. 근데 내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는 1월 21일생이고 그분은 3월 26일생이더라고. 그러니까 내보다 약 한 2달 뒤에 좀 태어나신 분인데, 참 진짜 그분의 그 명복을 빕니다. 1956년생으로 내하고 이제 같은 또래가 저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제 어떤 비선이라 그러죠. 뭐 하여튼 최순실로 알려져 있는 최서번인가요? 요즘 이름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뭐 최순실로 하여튼 최순실로 알려져 있죠. 최서번 그분하고 내하고 나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손석희라고 JTBC 사장, 지금도 사장으로 있지 않아? 그분도 내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뭐 박원순 시장도 내하고 나이는 같은데, 그분이 1980년도 이제 검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마 사형을 집행하는 데 갔다가 그걸 목도를 하고 이제 변호사 생활로 이렇게 바뀌는 거 봐요. 뭐 그때 1980년 그분도 이제 일종의 검사 같으면 법무부 소속 아닙니까? 그럼 내하고야 뭐 하늘과 땅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나 나는 1980년 3월 1일 날 같은 법무부는 법무부야. 그리고 이제 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첫 근무를 했고, 나는 그 당시 9급이야. 요즘 말로는 9급이고, 그 사람은 이제 5급이죠. 검사가 5급? 4급인지 5급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내보다야 뭐 엄청 뭐 높은 레벨이지. 사회 신분으로 말하면은 내야 뭐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했고, 같은 법무부를 하지만은 그분은 뭐 검사로서 있었으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간과된 것은 그래요. 그 당시 1980년대라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만 24세고 25살 때다 말이에요. 25살 때 나는 이미 뭐 그분은 아마 고시 공부를 이렇게 쭉 했을 것 같아요. 고시 공부를 하다 해가지고 이제 뭐 사도 시험 합격했으니까 검사 발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미 그때에 뭐 공무원으로서 해가지고 뭐 출세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내 생각은 뭐 지금도 오매분만 한 가지예요.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 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거,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모두가 다 부처님이 실제로 되는 거, 이것이 내 꿈이었다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냐고. 지금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이제 섞여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뭐 내가 지금 뭐 산에서 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진짜 딱 딱 현실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이제 사람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끊임없는 그 만남의 연속 아닙니까? 그래 별의별 사람을 다 보잖아요. 그래 보는데 다 거기서 참 진짜 부처님 같은 성인군자가 과연 있느냐고. 뭐 물론 그런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 보면은 뭔가 참 진짜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다 성인화 시킨다고 하는 거, 다 그 부처님처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을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참 진짜 노랗게 만들려면은 자기가 노란 안경을 끼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은 그게 또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미 그 인간은 구원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인간은 뭐 구원을 받을 존재다. 뭐 인간은 그 뭐 중생이다. 그리고 뭐 성불돼야 될 존재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인간은 이미 허경영 총재님 말씀대로 구원을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야. 네,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그 당시에 그거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와서 이제 그 당시에 그거는 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내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진짜 그 뭐 지금 기독교인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참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뭐 전도 많이 하잖아요. 서울역에 내가 서울에 한 번씩 가는데 그자다 한 번씩 가요. 서울역 이제 그 기차 타고 한 갈 때가 있죠. 버스 타고 갈 때도 있고 기차 타고 갈 때도 있는데 기차 타고 그 서울역에 딱 내려보라고 그 뭐 예수 전도한다고 말이야 목이 쉬었더라고. 걸걸걸걸 하면서도 막 예수 천당 뭐 지옥 뭐 불신자 지옥 뭐 이렇게도 말 좀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막 뭐 전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역 앞에 많이 받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비가 와서 한다고. 그런데 나는 이 전 세계 인류 한 사람도 여유 없이 다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때가 내가 청소년기 시절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좀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도 이해하게 되고 뭐 그래 저래 하다 보니까 뭐 목사의 길을 걷다가 신학교 가서 그 신학교 4년 다니고 나면은 이제 그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 또 편입 시험을 치면 이제 목사 고시를 좀 되는 거거든. 지방 신학교를 다녔지만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 목사로서의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니라 거기서 중도 탈락해버린 거지. 중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뭐 사람이 그 계속 놀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군대 갔다 오고 뭐 대한민국에서 군대 안 갔다 오고 사람 남자 구실 합니까? 못합니다.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영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들어가기 수월한데 요즘은 공무원 들어가기 좀 어렵지만은 그 당시는 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공부 조금만 하면 진짜 뭐 조금 이렇게 하면은 다 좀 쉬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거의 95%가 고졸자예요. 내가 공무원 시험 들어갈 때. 그 당시에 대졸자가 온다 그러면 막 좀 희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대학교 나온 사람이 뭐라고 공무원 시험 치노 이랬다고. 중국에.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 박원순 내가 서울시장은 생각할 때에 내처럼 아마 그 청소년기 시절 때에 그렇게 기독교의 어떤 권위, 불교의 어떤 그 깨달음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인권 변호사로서 또 열심히 하시다가 참 서울시장님으로서 또 열심히 하셨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어떤 분은 또 하여튼 다시는 공적인 석상에서는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분의 사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왜 그렇게 돌아가셨느냐에 대해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말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성추행이다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절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를 볼 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김정민 박사님의 그 견해가 좀 상당히 나는 볼 때 좀 신뢰성이 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돌아가셨느냐, 살아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참 자살을 했던지 자살을 강요당했던지 또는 진짜 쉽게 말해서 딴 데가 지금 어떻게 일 말은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런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그분이 노숙자한테 말이야 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숙자한테 휴대폰 이거를 이제 만들어줬다. 이것이 이제 좀 결정적으로 위험하다. 그게 이제 좀 쉽게 말해서 통장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노숙자 통장, 노숙자 휴대폰으로서 이렇게 이제 어떤 좀 좋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송금도 가능하게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염려를 많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일리가 있지 않나 나는 그래 봐요. 여하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부시장으로 있었고 아마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좀 각별한 사이였고 그랬는데 여하튼 한 분의 여권에서 대선 주자 한 분이 지금 없어진 거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다시 대권에 도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님도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성추행에 대해서 말이에요. 좀 한마디 하고자 하면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진짜 물론 여자로 하여금 진짜 귀찮게 할 정도로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꽃뱀들 있잖아요. 참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너무 심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남자 여자끼리 여자는 마이너스 남자는 플러스 하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건 당연하지. 물론 심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다 보면 손을 한번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어깨 한번 만질 때가 성추행으로 말이야 군인 사단장이 옷을 벗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해도 너무하거든 이거는. 나는 여자가 어떤 남자를 내가지고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말이야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성의 어떤 추행을 이렇게 계속 당한다는 것은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반드시 뭔가 이게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한 남자를 말이야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성수양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이리 되면은 일단 남자의 의견은 전부 묵살해버리거든. 하여튼 거기 지금 영상 일기를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분이 몇 년도에 돌아가시는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돌아가실 때는 상당히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요즘 살아있으면서 요즘 최근에 충격이 큰 것은 그 박운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작년인가 정두원 전 국회의원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셨을 때 내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노회찬님, 노회찬도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그런데 이제 이분이 2009년도에 돌아가셨거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몇 년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상 일기를 남겨놓으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두원 씨하고 노회찬 씨 돌아가신 거 난 이후에 내가 지금도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내가 국내 정치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를 때는, 전에 그분 두 분들이 살아 계실 때는 그 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보이더라고. 이래 안경이라 있는데 말이에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일 때는 안경을 끼면 깨끗하게 보이잖아. 그렇듯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제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말이야,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 깨끗하게 이제 좀 느끼겠더라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없으니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좀 노회찬님의 좀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 이런 게 참 없으니까 아쉽네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기 누구야, 정병두, 정병두가 그 사람 그 사람 누구 조금 전에 이야기하거든 이제. 그 사람 없으니까 진짜 아쉽네. 하여튼 대선 주자가 이제 이렇게 좀 사라진 상태고, 그리고 19일인가 그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는데 이게 참 진짜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이번에 만약에 판결이 참 진짜 경기도지사의 어떤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난다 그러면은 거기 돈이 한 30억인가 35억인가 보조받은 거를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께서 지지자가 제법 되니까 10만원씩 이렇게 5만원씩 만원씩, 또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 있는 분은 조금 더 내면은 35억 정도야 쉽게 거둘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김부선과의 그 관계는 나는 모르죠. 무슨 참 진짜 아는 사람은 당사자 및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여하튼 이재명 도지사의 문제가 또 좀 결과가 어떻게 날지 참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권의 대선 주자가 한 사람씩 사라지니까 좀 그렇네요. 어제 나는 지금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내 하드는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이분은 대통령이 되시고 또 세계 황제가 되시고, 그래서 온 인류들이 꿈꿔왔던 그러한 이상세계를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이룩하리라, 나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내 존재 이유도 그렇고, 내가 청소년기 시절 때부터 품어왔던 그 뜻이 허경영 총재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쯤 대통령에 당선이 될까? 이제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하두고, 둘째는 어떠한 경로로 해서 될까? 이제 이것이 또 하두예요. 그런데 이제 현이 생각하기를
뭐 2020년 3월 9일을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22년 5월 8일까지인가 그러니까 그 두 달 전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6, 7일 전에 치르면은 2022년 3월 9일 날 되면은 뭐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건 이제 책에 나온 이야기고. 근데 이제 거기 좀 앞당겨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지.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어제 오후에 총재님 이제 저 하늘궁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그 선거가 보궐선거라 그러나? 그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 선거가 내년 4월 달에 있는데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출마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나는 이제 이게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때까지는 뭐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당과의 그 통합을 해가지고 대권 후보 이제 후보 경선을 통해서 이제 조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2020 뭐 차기 대선 때에 기여를 2번 기여를 받으면은 뭐 국민들이 1번 아니면 2번을 주로 찍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다가오는 4.15 이거 석 달 전에 있었던 4.15 총선은 지금 현재 이거는 무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건 무효고 사기고 조작 선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금 재선거를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있을 때에 미래통합당과의 이제 합당을 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또 후보를 낼 때에 기존 국가혁명당에 나온 사람들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던 사람들 이 사람 중에 공천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까 상당히 그걸 좀 걱정을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뭐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마음을 항상 비우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조금 하긴 했는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나오신다고 하니까 아마 변수가 또 틀어지네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넣음으로써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는 이제 우리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송도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뭐 넌 살도 빠지고 뭐 이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만들 때 이미 이제 대선 로고송으로 생각하고 만드셨다고 하니까 거기 2008년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12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셨지. 2008년도에 이제 그 저기 수감 생활 하실 때에 이제 만드셨다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2009년도에 넣으셔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발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내년 4월 달까지면은 지금 이제 8, 9, 10, 11, 12 금년에 5개월 하고 내년에 3월 달까지 하고 한 8개월, 한 9개월 정도 남았네요. 9개월, 8, 9개월 남았는데 8, 9개월이면은 다 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서울시 그래 되면 8, 9개월 동안에 경기는 폭망이 될 것 같고 뭐 지금 이제는 뭐 정완진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막 계속 죽는 소리 합니다. 막 계속 죽는 소리예요. 경기는 대폭망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4.15 총선에 대한 어떤 진실이 또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공약 이게 놓으면은 안 달라지겠나 이래봐요. 그리고 아래 그 정관영 씨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지금 가서는 결론은 혁명이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정치 읽기 박상훈 전 국회의원이죠. 우리 정치 읽기의 그 강사님도
결국 하늘에서는 이미 허경영 총재님을 대통령으로 선정을 해놓고 차츰차츰 이렇게 대선 후보들을 위해서 뭐 작살내는 이렇게 없애는 세력이 있지만은 결국 가서는 그건 하늘이 하거든.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늘이 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행위를 하는 거야.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지만 일루미나티라 하고 말이야 딥스테이트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결국 가서는 그 하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야. 결국 가서 허경영 총재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내년에 이제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이거는 당선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또 하여튼 뭐 당선이 되리라 확신을 하지만은 그래도 혹 안 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이든지 바로 돌아가니까 무슨 일이든지 바로 돌아가지. 사필 규정이든 바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잘못된 면, 일단 언론에서는 말이야, 그 이제 어떤 그 세븐 만든 TV 조선의 세븐하고 그 Y 이야기 이런 데서는 총재님에 대해서 아주 좀 나쁘게 이렇게 표현을 좀 했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옛날에 그 했지만은 2009년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참 인기가 있을 때에 또 한 번 죽이기 위해서 2008년도 2007년도에 그때 이제 17대 대선 때 허경영 총재님이 굉장히 인기가 오르니까 진짜 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구속을 시켜버렸잖아요. 시켜가지고 또 죽였는데 그 뒤에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또 히트를 치고 이렇게 또 인기가 급상승하니까 또 한 번 죽였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PD수첩을 통해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언론에서 또 작살낸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 냉탕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갔다가 냉탕 온탕 거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일은 바르게 돌아가니까 이분이야말로 참 대한민국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한 방에 싹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 대선은 이제 차기 대선 일자는 글쎄요 뭐 이래가다가 2020년 3월 9일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무사히 할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전에는 가덕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뭐 그 말 듣고 그 앞당길 거다고 생각했는데 또 뭐 그거는 진짜 뭐 엿장수 마음이지 안 그래요? 앞당겨지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어차피 해봐야 2022년 3월 달이라도 다 된 거라고. 1년 해봐야 뭐 지금 금년에 5개월 2022년도에 3개월 하고 8개월 1년 8개월인데 뭐 1년 8개월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다 된 거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재밌어요. 되고 난 다음보다는 이럴 때가 더 재밌다고. 나 원래 그 4.15 총선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출마할 때도 그거 전 무보수였잖아. 우리는 그래 알고 있었거든. 무보수 봉급도 없다 그랬다고. 봉급도 없고 뭐 특권도 하나도 없다. 뭐 그래도 나간 거야. 왜냐? 뭐 명예 같은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 않습니다. 80억 인구가 어떻게 쳐다본다.
아이, 그 애들 85 인구 다 뽑아라. 그 80년 전에, 뭐 100년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뭐 전부 다 까늘라들이지. 까늘라들이 커가지고 전부 어른이 되고 그런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뭐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어디 있노? 그래? 아,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로 보면 뭐하고 멸시를 받아보면 뭐하냐고. 어차피 나는 예수 이래로부터 기독교 또 가톨릭이 이어져 내려왔지만은 지금 지금 교황 말고 이 악정 교황인가?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뭐 성추행 뭐 이런 걸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교황이 성추행으로 고발당한 상태인데 그거 보니까 참 피자 게이트 보니까 굉장하더라고. 여하튼 그런 그렇고 그 역대 뭐 가톨릭 기독교인 그분들이 해결을 못했단 말이야. 해결 못된 것을 내가 해결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저는 요거는 차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챙긴 누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저게 1948년 그때 그 국회의원이 처음 선거를 했잖아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금년 4월 15일까지 21대 국회의원이 있을 때까지 약 5,000명 되지만은 약 5,000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지만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관지나 뭐 이런 데에서는 아무런 미련도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먼지와 티끌인데 먼지 티끌 하나 받으면 뭐하노? 안 받으면 뭐하노 말이야. 어제 12일날 그 하늘궁에 국가혁명당 각 지역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고. 내가 이제 받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다시 잘못돼서 이제 명단에서 빠졌다 하더라고. 빠지든지 안 하든지 말이야.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순신 같은 그런 사람도 말이야. 육군 최고 통수권자에서 무동병까지 아직 제일 쫄딱으로 내려가더라도 묵묵하게 자기를 하는 거야. 그래 하다 보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등소평이 보라고. 등소평이가 그 별명이 부도홍이거든. 오뚜기다 말이야. 자기도 참 진짜 험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65세 넘어서 하도 험한 일을 한 10몇 년간 당했다고. 자아 비판도 하고 말이야. 원래 키가 조그만한 사람에 참 진짜 이래가지고 자아 비판 받기 전에 자기가 좀 서열이 높았거든. 높았는데도 하늘에서 지옥으로 땅 밑에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복권이 됐는데 복권되고 나서도 또 밀렸다고. 또 빛을 못 봤어요. 사람들이 견제를 하거든. 사인방이라고 있어. 모태통의 부인이 강청을 따르던 것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견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뜻을 못 펼치는 거야. 그래 또 찌그러진다고. 그러나 결국 가서는 자기 시대가 왔지.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그랬어요.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만.